첫 번째 항목은요. 김용균법 막판 합의입니다. 네, 오늘 막판 정말 극적으로 합의가 됐죠. 그렇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국회 환노위 간사들로 구성된 6인 협의체가 그동안 쟁점이 된 대목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안전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든지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주장들을 해서 좀 합의가 어렵지 않나 했는데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오늘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고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일부 정부 안에서 후퇴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쨌든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까지 쟁점됐던 대목들은 또 뭔지. 일단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 얼마나 물을 것이냐 이 문제였는데요. 그렇죠. 이거 이제 법률 용어로는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정부안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 장소 이렇게 지금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합의안은 이중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라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한 그런 형태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즉 이제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다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곳이냐 이걸 이제 한 번 더 따져봐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핵심은 이 얘기입니다. 정부안의 책임 범위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이걸 좀 좁히는 좀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는 원청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이면서 원청이 지배 관리하는 곳.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원청이 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됐어요? 도급인에 대한 현행 형사처벌 기준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부안은 이것의 한 5배인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 측에서 과하다는 반응이 나와서 이걸 좀 수용을 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정부안보다는 조금 낮춘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 기준이 현행 1억 원 이하 벌금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정부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도급인인 자연인에 대한 처분은 좀 낮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전에는 합의가 쉽지 않다가 갑자기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은 뭡니까? 이게 국회 협상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김용균법 외의 대목에서 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에 출석을 지시했다. 이 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위를 포함한 6개 비상설 특위 연장안하고 그다음에 김상한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자유한국당의 원자력 안전위원 추천안 등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고요. 예. 세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정보위원장을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 탈당하면서 갖고 나온 정보위원장 자리를 포기한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먹튀 논란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통 크게 내려놓고 바른미래당에 양보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이제 이해운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보위원장에 지금 선출됐다라고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운 의원은 아시다시피 탄핵 때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 창당에 함께한 바 있죠. 네. 자, 시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열망이 휴전선을 넘으면 연방이 된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행사가 이제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에 가서도 민족의 뜨거운 통일 열망은 실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조선일보가 이 통일 열망이라는 부분을 통일 연방으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맥락인지 좀 알아보시죠. 민족의 뜨거운 통일 열망을 민족의 뜨거운 통일 연방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고려 연방제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을 보면은요, 이 북한 고위 인사가 남북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 북한의 통일 노선인 고려 연방제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한미 공조를 깨고 북한 주도의 연방제 적화 통일을 하자는 얘기다라는 전문가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보도를 쭉 했거든요. 네. 그런데 통일부가 이 북한의 이 착공사 내용을 북측으로 받아서 공개한 내용을 확인하니까 연방이 아니라 열망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실제 연설에서도 열망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 보도가 됐어요? 이런 좀 특수한 행사의 경우에는 남북 당국이 좀 합의한 바에 따라서 정해진 인원만 공동 취재단을 꾸려갖고 이 취재를 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때 신문사 공동 취재단이 현장에서 작성한 메모에 이제 통일 연방으로 잘못 기재가 됐고 이게 크로스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통일부 기자단으로 넘어가서 그대로 공유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장에 있던 신문사 공동 취재단의 잘못 해프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좀 이상한 어떤 부분이 좀 남는 게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방송사 공동 취재단의 경우에는 이 촬영 녹음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이 통일 열망 이 발언을 처음부터 사실에 맞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PD저널 기사에 의하면 TV조선의 경우에는 26일 메인 뉴스 방송에서는 통일 열망 이렇게 이 자막까지 넣어서 이 발언을 제대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27일 아침 뉴스에서는 똑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 신문하고 논조를 맞춰서 통일 연방 발언으로 보도를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요? 이게 어떤 내부 혼란에 의한 건지 아니면 따로 무슨 뭐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게 이제 PD저널의 지적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방이 아니라 열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후에 조선일보는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이 통일부가 뒤늦게 북한 철도상 부상 발언을 정정했다 기사를 이렇게 지금 써놓은 상태인데요. 이 현장 취재진이 당국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북측 착봉사 내용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받지를 못했고 이제 오늘 오전에야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된 거다 이런 내용인데 결국 뭐 자기들이 뭐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태도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저거는 좀 미심쩍 네요. 그렇죠. 자, 26일 TV조선은 이미 통일 열망으로 다 자막까지 처리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 보도가 또 나왔어요. 이건 시사저널인데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12월 30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답방이 여전히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뭐 육로가 아닌 항공기와 헬기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국회 연설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한라산에 헬기로 올라가는 이벤트도 협의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사에 써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고 강한 유감이라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사저널이 지난번에도 똑같은 내용 한번 보도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24일에도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사실상 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이때도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예.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사저널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하고 있거나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뭐 비밀리에 북측과 협의를 하고 있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좀 성급한 보도를 자제해야 된다. 이런 점에 또 공감을 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연내 답방이 되면 또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